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증시에 대한 시황, 그리고 시황과 그리고 이 시젠은요. 예전에 시젠과 같은 그런 회사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실적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시젠의 현재 앞으로와 그리고 앞으로 뭘 기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차트 분석, 시젠에 대한 일본 차트 분석과 여러 이야기들을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차트가 코스닥 150 차트예요. 보시면, 그죠? 이 코스닥 150 차트인데요. 이 코스닥이 2020년도 코스닥 150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였죠. 코스닥은요. 코스닥 150입니다. 우리 CJ는 코스닥의 대장주이죠. 그죠? 그러면 왜 지금 증시의 상황이 어떤지 다른 차트, 코스피 차트로 보고 올게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코스피가 2020년도에 전고점이죠. 그죠? 여기를 뚫고 지금 사상 최대치. 물론 이제 근데 이 아까 보셨던 차트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폭이 아직 많이 상승한 건 아니에요. 코스닥 대비해서는요. 그래서 코스피도 저점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지만 코스닥만큼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지수가 막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진짜 변동폭이. 그거보다 변동폭이 작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지금 이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죠? 요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바로 눈에 꽂힙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증시가 성장주에서 뭐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뭐 언택 이런 성장 섹터에서 지금 시니컬, 경기 민감, 특히 반도체 이 부분과 경기 민감, 뭐 해운 운임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타 등등 이런 시니컬 회사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외국인 자금이요. 그죠? 보면 이런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랑 거의 유사하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가 한 방에 나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시총에 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삼성전자 실적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적과 반도체 섹터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이익을 거의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과 주가를 항상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항상 해야 합니다. 자, 보고 계시는 화면이 누적 순매수예요. 코스피. 그죠?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왔어요. 꽤 많이. 그죠? 그리고 개인이 좀 팔았고. 그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늘 말씀드리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자, 한 달간 외국인이 보이시죠?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조 5천억, 개인이 3조 7천억 팔았고 기간이 2천억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개인이 60조, 그죠? 그리고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3조 5천억이라고 한다면 아직 까마득한 물량이에요. 저는 이 물량을 장기적인 패시브 자금이 아닌 액티브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단기적인 물량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왜 단기적인 물량으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싸서. 두 번째, 경기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도 있고 뭐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숏을 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금 증시가 이제 2,500인데 2,500에서 2,600, 800, 3,000까지 가려고 하면 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받아주는 겁니다. 자, 개인이 끌어왔던 이 물량 60조에 가까운 물량을 외국인 여기서 한번 받아주고 기관이 받아주고 그 다음 다시 개인이 받아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3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죠. 경기 확대 기간이 아니고 경기 축소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무역 확대가 되지가 않고 그 부분은 제가 거시경제 분석에 대해서 정말 목에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축소하고 수축하는 기간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언급을 드리면 미국이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6개월인가 8개월인가 10년이 넘는 가장 긴 경기 확장 기간을 그렸어요. 미국 역사상 10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기간을 그렸고요. 2019년도에 공식적으로 경기 축소에 들어갑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보통 경기가 확장하는 기간은 5년에서 6년, 짧게는 길게는 9년, 정말 길게는 10년까지 가죠. 그리고 축소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까지 가고
경기가 확장하는 기간이 깁니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사람의 생명 주기와 같아요. 무한히 경기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 기준으로 경기가 꺾었고요. 그 외에 유럽, 중국, 일본 또 경기가 지금 말할 나이가 없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각국이 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증시를 지금 다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한국 전체 실적이 늘어나고 무역 거래가 확대가 되고 전 세계 경제가 확장이 되면서 이런 추세에서 차익 실현에서 빠졌다. 근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올려놓고 다시 외국인이나 기관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더 언급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죠. 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 코로나 확산 이슈가 있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일간 누적 환자가 최대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죠. 300명. 그래서 1.5단계를 목요일 00시부터 시행을 해서 바로 2단계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CGN에게는 중요한 이슈지만 여기에 맞춰서 백신이 나왔죠. 백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와 지금 공존하고 있죠. 그 다음 미국이 뭐 소매 판매가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개인들의 지금 총알 현금이 저축률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왜? 미국 재정 정책이 지금 펼쳐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금 대통령 다시 재선과 대통령의 선거와 함께 상원은 공화당 분위기, 하원은 민주당, 행정부는 바이든으로 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되면서 빨리 재정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에 미국 전체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있고 그리고 연준 클라리다 부의장 발언이 있었고 보스턴 연은 총재가 발언이 있었죠. 지금 시장에서는 또다시 미국 중앙은행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간 8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까지 자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지금 리서브스만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 자산이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 그리고 10조 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7조 달러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금 연방준비은행, 미국 중앙은행은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제가 하루하루 시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시황에 대한 지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봉쇄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전면적 봉쇄가 나올지 지역별 핀셋이 될지 아마도 미국 테스크포스 팀에서 지금 핀셋 봉쇄 그러면서 부양책을 써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일이 커지게 되면 전면적 봉쇄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 있고요. 제가 전반적인 시황과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늘 함께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황도 말씀드리고 경제도 말씀드리고 산업, 기업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는 이 네 가지를 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젠을 보게 되면 예전에 컴투스라는 회사, 아니 왜 시젠을 보는데 컴투스를 가져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컴투스를 보게 되면 우리 시젠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컴투스를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때 가격이 19,000원, 20,000원이었어요. 그죠? 2013년 12월 달, 그죠? 그리고 2014년 10월, 이때쯤에 바로 거의 20만원 근처까지 가죠? 그죠? 19만원, 그죠? 얘가 2014년, 13년부터 2014년까지 이 그림이에요. 그죠? 실적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걸 참고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사업보고서 하나 가져왔어요. 사업보고서입니다. 이게 전자공시의 공시란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 컴투스에 보게 되면 2012년, 13년, 14년, 네, 지금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자, 그죠? 15기 보이시죠? 원입니다. 매출액이 593억 정도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억,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 정도 나와요. 그죠? 205억 정도 나오죠. 근데 바로 16기에 자, 비슷해요. 매출액은 56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1억, 순이익은 자, 198억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17기 바로 2013년부터 2014년에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매출액이 얼마죠? 2051억이 나옵니다. 한 4배 가까이 상승을 하죠. 영업이익이 지금 998억, 10배가 넘게 올라와요. 영업이익이요. 그죠? 대단합니다. 우리 CJ를 보는 것 같죠? CJ는 더 했어요. 자, 순이익이 198억에서 779억. 자, 800억 가까이 나오죠. 그죠? 어마무시하죠? 네, 이런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이런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매출액이 500억대에서 2000억대, 영업이익이 80억대에서 거의 1000억대 가까이 가죠.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대에서 190억대에서 대략 한 800억 가까이 압도적인 성장률을 2013년에서 2014년도에 보자고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2016년도를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에서 15년도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성장을 어마무시하게 했잖아요. 아까 눈으로 확인하셨죠? 이 부분이요. 근데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또 한 번 매출액이 2000억대에서 4146억, 4146, 4146억, 2배 가까이 올라와요. 영업이익도 무려 1000억에서 1628억까지 또한 폭발적인 성장을 또 보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779억에서 순이익이 1233억 또다시 한번 성장을 해요. 자, 2014년도에서 2013년도에서 2014년 폭발적인 성장을 이때 압도적으로 보이고 2015년도에도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훌륭한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5에서 2016년도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다시 성장을 했지만 성장 폭이 4,140억에서 4,950억 정도로 성장률이 예전만큼 나오진 않아요. 물론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6, 아니 1,628억에서 1,838억 성장했지만 성장 폭이 예전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죠. 순이익 1,233억에서 1,486억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서 성장폭이 예전만큼 안 나왔지만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자,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다가 여기서 성장폭이 한번 훅 성장, 그리고 성장 다시 한번 성장, 성장폭이 좀 줄어들다가 성장이 지금 완만하게 가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2016년도에서 17년은 거의 성장이 같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성장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성장폭이 확실히 둔화가 됐었어요, 이때. 그리고 성장이 꺾입니다, 이제. 그죠? 4,919억. 매출액이 줄어들었죠. 영업이익은 거의 유사합니다. 1,922억. 그리고 순이익이 꺾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바로 평생 투자해야 될 진리가 담겨 있고 시젠에 앞으로 가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화면이 컴투스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그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는 실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어떻게 주가에 그려내는지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자, 보면 우리는 처음에 확인했죠. 여기서 너무 무시한,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이고 그에 못지않은 한 번의 성장을 보입니다. 또 한 번. 그래서 주가가 무려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성장이 나오니까 주가가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년도에는 드디어 실적이 거의 같게 되거나 성장하는 폭이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성장률이 꺾이게 되면서 주가가 드디어 박스권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6년도에서 17년도, 2016년도에 실적이 꺾이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꺾이죠.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시젠에 이런 확률을 시젠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3년, 2013년, 14년, 15년, 16년. 그죠? 이게 1년, 2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이 그림이 실적의 주가에 나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고점을 도프를 못하고 있죠. 중요한 건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을 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보고 계시는 화면이 시젠 장기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보면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왔고 압도적인 거래량 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3만원, 2만 5천원부터 30만원까지 10배의 상승률을 보였죠. 그리고 같이 한번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자, 시젠의 2020년도는 매출액이 1000억대에서 1조,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6천억, 순이익이 200억대에서 4,868억.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변동치가 있어요. 예상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아까 컴투스에서도 이런 모양새를 봤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제는 사상 최대치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주가에다 반영이 되어 있고 성장하는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찍는데 이 성장하는 폭이 얼마만큼 앞으로 나와주느냐가 시젠의 주가를 분명히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만약 사상 최대치가 멈춘다. 그리고 성장이 멈춰진다. 그러면 거기가 고점입니다. 그죠? 고점 부근이고 거기가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 2021년도가 실적이 같다. 그러면 이미 2020년도에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성장률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2차 팬데믹,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이제 시즌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산업들, 그리고 현재 자가진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같이 결합되면서 앞으로 시즌의 실적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많은 공부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렇게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같이 해야 되고요. 경제를 모르고 어떻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날씨를 모르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 정정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건강하고 훌륭하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기술력이 있으면 MSCI 신규 지수 편입, 공장 증설, 어닝 서프라이즈, 히트 상품, 기술 수출, 독점 특허, 사상 최대 실적 등의 재료가 붙는 거고 그 재료가 당연히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수급이 따라 붙는 겁니다. 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따라가지 말고 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일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매매가 아니라 늘.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자 실적과 주가를 항상 실적이라는 곡선 그리고 주가라는 곡선을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주가도 같이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주가만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실적이라는 펀더멘탈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펀더멘탈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과거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의 실적이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고 1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측을 해야 되면서 이 주가가 같이 어떠한 괴리에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체크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반드시 주가는 이 실적에 이게 연결되거든요. 반드시 달라붙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현재 코스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코스피의 주가 그리고 코스닥의 주가는 전체 실적이 이렇게 지금 확 꺾였다가 살짝 올라오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코스피는 너무 사상 최대치가 다가오고 있죠. 코스닥은 이렇게 갔다가 살짝 꺾여 있는 상태. 이 괴리가 정말 사상 최대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큰 그림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시경제, 경제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즌의 일봉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의 일봉 차트예요. 그죠?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어마무시한 당연하죠. 실적이 10배가 나왔습니다. 10배가. 이거 매출액이 10배, 영업이익은 2, 30배 나오고 순이익도 20배 이상 나오잖아요. 2, 30배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제가 본 것 중엔 거의 역대급에 들어가는 정말로 몇 개 안 되는 이때까지 나오는 그런 실적 성장세였습니다. 물론 준비가 9년간, 10년간 상장 이전부터 20년 동안 한계를 걸어와서 분자진단, 진단 시작 한계를 걸어와서
이 시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죠. 박스권을 이탈했어요. 오늘 121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해서 성장 세태에서 나와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CJN의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JN의 일봉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121선으로 이탈했죠, 어저께. 그리고 오늘 밑에서 놀고 있어요. 121선 밑에. 완전히 이제 투심은 깨졌어요. 하지만 장기 추세 지금 지지를 조금 있으면 받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정도에서 지지받고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121선과 일봉상 지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장기 추세와 일봉상 지지가 남아있죠. 이 장기 추세는 굉장히 지지가 센 거예요.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건 위에 이게 이제 매물이 되겠죠. 121선과 5일이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 다시 저항, 그리고 차례로 이평선들이 저항이에요. 10일, 20일, 60일이 다 저항이고, 그 다음 일봉상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저항. 요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이상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핵심이라고요. 자, 시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내용을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